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항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토목지, 응용력학, 그 중에서도 기출문제풀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해차별이 아니라 단원별, 그러니까 챕터별 진행이고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라이트와 베이직, 그러니까 라이트 이론이나 베이직 이론 듣고 나서 순차적으로 수업 듣기 좋게끔 대표 문제 뽑아서 풀 예정입니다. 근데 이론 때 풀었던 문제와 대표 문제 다 뽑으면 그 첨부 파일 보시면 제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대다수 중요한 문제풀이는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행 형태고요. 두 번째는 날짜가 좀 남아 있습니다. 1월 27일, 그러니까 종강 이후에 유형별 기출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노트 N과 S가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노트 N 전체 A형과 B형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전부 다 풀이하는 문제 수업 스타일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출노트 S, 걔는 C형 위주로 문제 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C형은 대다수 문제 풀이하고 D형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서 같이 풀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기보다는 먼저 대표 문제니까 이거 들으면서 진도 나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모르는 문제 체크했다가 이때 다시 한번 보완하신다고 하면 완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역학 설계 보시면요. 라이트 강좌 현재 이 수업이고요. 18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직은 참고로 29강, 설계는 각각 14강과 24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월 10일부터 1월 21일 종강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촬영 이거 혼자 제가 빨리빨리 찍어서 올리려고 부득이하게 제가 현장 강의 등록하신 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재는 기출노트 N과 S. 지금은 라이트 강좌는 기출노트 N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이직 강좌는 기출노트 N과 S를 모두 필요로 하고요. 3권 비법노트 파트 2가 필요합니다. 물론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시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 풀지 미리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7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업 전에 오늘은 첫 강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같이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맞춰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2강, 3강, 오늘은 1강이고요. 2강, 3강부터는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평균 12문제 정도 풀 예정입니다. 적게는 10개, 많게는 12개인데 일장은 내용이 많지 않죠. 그래서 비법 1번과 2번 8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회차는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 전후로 문제 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칠판에는 6문제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요.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기출풀이 수업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더 얘기하겠지만, 물론 중간중간 꿀팁을 말씀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이론을 한번 1회독 한 상태에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완벽하게 굳히기 위해서 지금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안다고 또 다 넘어가지 마시고, 뒤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 풀면 앞부분은 좀 덜한데 뒤에 가면 꿀팁들이 많죠. 그래서 보기 보고 답 찾을 수 있는 것들, 어떤 CR들 이런 것도 최대한 여러분 전달할 테니까 들어가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N은 기출노트 N입니다. 1번. 좀 죄송하지만 라이트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베이직 수업은 기출노트 N과 S를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되니까 그 점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분권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1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죠. 단위가 다른 하나 묻는 문제고요. 3번부터는 판별식 문제입니다. 17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 일부 문제는 이론에서 풀었던 문제도 같이 한번,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7번, 9번, 그 다음에 10번 두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소개 끝났으니까 바로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설명지 옳지 않은 것이고 21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죠. 자, 벡터 보기 읽어보시면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번, 2번과 3번, 4번이 서로 세트 보기입니다. 1번, 2번은 벡터와 스칼라에 관련된 내용이고 3번, 4번은 마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흔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 내용입니다. 같이 적어보면 벡터와 비교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스칼라가 있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리키는 물리량인데 반해 스칼라는 뭐만 갖고 있습니까? 크기죠. 그래서 보통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예요? 어떠한 인자의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구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의 방향이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설명 덧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이나 면적이나 부피나 온도에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죠. 그때는 스칼라. 만약에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벡터가 되겠죠. 가령 벡터는 무엇이 있을까? 얘는 스칼라. 벡터는 힘, 뭐 속도, 가속도 등이 있죠. 그 외에 나머지 뭐 기타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이 교재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4번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어디서 발생한다? 물체와 접촉면에서 발생하죠.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그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요, 반대요? 보기에서는 같다라고 와 있는데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크게 어려운 보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면이 있다. 그럼 블럭이 놓여 있을 때 이 블럭에 미끄러지는 힘은 이렇게 내가 P를 밀어서 질문이 만약에 밀어 올리기 위한이라고 하면 밀어 올릴 때 마찰력의 방향은 수직항력에다가 마찰에서 곱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선택해 보세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밀어 올린다.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 정확한 표현은 예상 운동 방향이야. 밀어 올린다. 예상 운동 방향 어떤 방향이야? 이 방향이니까 그때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죠. 생각보다 쉬운 듯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움직이기 직전 정지 마찰 개수. 정답은 3번입니다. 움직이기 직전 정지 마찰 개수, 움직일 때 동마찰 개수죠. 이것도 이런 노트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경력과 우리 저항력 보게 되면 마찰은 뭐 마찰 파트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높이, 이 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 얘는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운동 마찰력이죠. 그러면 마찰력은 어떻게 구해요? 마찰력은 수직 발력에다가 마찰계수 곱하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둘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수직 발력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찰계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보면 정지 마찰계수와 운동 마찰계수가 있는데 뮤야 뮤. 내가 말하는 건 다 시험대 나왔으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왜 그럴까?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관성, 뉴턴 제1법칙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멈춰있는 어떤 차량, 이중주차했어. 그 차를 맨 처음 밀 때 어떤 특정 힘에서 밀렸다라고 하면 밀린 이후로부터는 더 작은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를 만든다? 자동차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마찰계수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정지 마찰계수가 운동 마찰계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다른 것이죠.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 요 응력, 그 다음에 변형률, 그 다음에 탄성 계수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식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응력의 단위는 전부 다 똑같죠. 응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면적당 보다 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당 힘이니까 대표적인 단위를 써주게 되면 접수사 빼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뭐 접수사 붙인다.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전부 다 뭐다? 면적당 힘이라는 얘기야. 또 뭐가 있을까? 인장 응력, 비틀림 응력, 휨 응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비틀림 전단 응력, 전부 다
단위가 얘입니다. 다음에 변형률 보도록 할게요. 변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전담 변형률, 축 변형률. 정의가 뭐다? 얘는 길이당 길이. 즉 미터당 미터니까 두 개가 서로 약분되니까 어떤 차원이 되겠어요? 얘는 무차원이죠. 항상 차원이 없는 뭐다? 무차원입니다. 좀 비교해서 하나 좀 더 덧붙이면, 왜냐면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쉬운 듯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좀 재수없지만 이거 쉬운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자 비종자분들은 단기간에 이제 어떤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학습, 그러니까 정의나 이런 것들 묻는 거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곡률 기억하세요? 곡률은 차원이 뭐가 될까? 곡률은 우리 기호로 카파라고 쓰고, 차원이 뭐가 될까요? 얘는 길이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곡률 반경은 곡률과 역수관계에 있죠. 헷갈리면 곡률 반경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곡률 반경은 로라고 쓰고, 얘는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미터. 얘는 길이. 얘는 길이분의 1이야. 단위가. 그러면 변형률에 해당하는 것도, 왜냐하면 힘에서 변형률은 곡률이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탄성계수 보도록 할게요. 탄성계수는 사실 얘네들의 조합이고요. 후크의 법칙만 잘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후크의 법칙 응력은 탄성계수 변형률이잖아요. 근데 변형률이 뭐라고 해서 차원이? 아까 무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원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둘은 뭐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응력의 차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적당 힘, 뉴턴/미터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탄성계수도 차원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얘도 면적당 힘, 동일하게 뉴턴/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최근 트렌드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죠. 그렇고,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판별식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지 반력수. 원래 판별식의 FM 문제는 이 문제야. 얘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자, 7번입니다. 제가 이론 때도 한번 풀이했던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별식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외적에서 내적을 계산하고, 외적과 내적을 계산하고 이 둘을 더해서 뭘 계산한다? 총 부정전 차수를 계산하는 거죠. 외적 계산하는 방법은 미지반력수죠. 미지반력수. 미지반력수 복잡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정단위다라고 하면 3개. 힌지는 몇 개? 2개. 롤러는 몇 개다? 1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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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되는 거죠. 얘는 힌지 시점이니까. 평형 방정식수를 빼주는데, 평형 방정식수는 평면상은 2차원, 그러니까 칠판 내에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지 내에서 시그마 H는 0, 수평력의 R자임은 0이다. 시그마 V는 0, 수직력의 R자임은 0이다. 시그마 모멘트는 0, 회전력에 대한 R자임은 0이다. 총 몇 개입니까? 몇 개? 3개. 얘는 항상 3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 계산하게 되면 고정 단위가 몇 개예요? 3, 3, 3, 2. 암산할 수 있겠어요? 3, 3, 3, 2, 3, 6, 9, 11, 11이 되는 거죠. 평면상의 평형 방정수 몇 개다? 항상 3개다. 빼지면 플러스 몇 차다? 8차다. 뭐는? 외적은. 내적 계산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내적은 폐합수에다가, 폐합은 구조물에 의해서 닫힌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얘는 열려 있잖아. 닫힌 공간은 2개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폐합수 곱하기 몇 차다? 3차.
폐압 1개당 3차 부동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론 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기출풀이 수업이니까 결과를 잘 활용하는데 포커스 맞춰보도록 할게요. 빼기 구속력 해제수다. 구속력 해제수 해주는 방법은 내부인지가 있는 곳에서, 내부인지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이죠. 빨갛게 표시해 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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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질문한 거 보니까 이렇게 부재수를 세는데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잘라서 매달린 부분만 보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잘라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부재수 빼기 얼마? 1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부재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빼기 1하면 뭐다? 3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보통 써줘서 빼기 3 이렇게 쓰는 거죠. 해지해주는 거니까. 빼준다는 얘기야. 얘 주의해야 됩니다. 몸통이 하나야. 둘이니까 부재수 2개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2개죠, 부재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폐합수 2개에다가 3을 곱하고 3, 4, 5. 빼기 2가 아니라 빼기 1이죠. 죄송합니다. 4, 5, 6이죠. 6을 계산하면 내적은 뭐다? 0. 내적 정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총 부정적 차수는 계산할 수 있겠죠. 8 더하기 0이니까 정답은 얼마? 8 더하기 0이니까 정답 몇 차다? 플러스 8차가.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먼저 풀었습니다. 정답은 8차니까 2번이죠. 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풀어보시고. 저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등변분 파동이 작용하고 있을 때 반력의 총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얘는 얘보다 더 쉽죠.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외적 부정전 차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단은 몇 개다? 3개. 힌지는 몇 개예요? 2개. 그쵸? 그 다음에 롤러는 몇 개다? 1개인데.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정답은 쉬워요. 3개, 2개, 1개니까 총 몇 개입니까? 얘는 6개죠? 6개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출풀이니까 조금 더, 약간만 더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이 문제 보시면 왜 문제를 이렇게 낸지 아세요? 보통 이렇게 판별식 문제는 하중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중 그려져 있지 않잖아. 하중 없죠? 하중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중을 그렸던 건 이 당시에 17년도 국가직 문제를 내신 그 고수님의 특징인데 얘 말고도 다른 문제가 더 있었어. 그때도 하중을 그려놨거든요. 기출로또 N이 아니라 기출로또 S에 있는데 그 문제의 어떤 연속성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방향성을 갖다 보면 롤러가 수평 발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 힌지가 미지수가 2개짜리가 아니라 1개짜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교수님이 최대한 비대칭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등변분포, 등분포가 아니라 등변분포. 롤러 지점도 이렇게 경사지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의식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겠지만 미안하지만 교수님은 머리를 많이 썼다는 얘기야. 롤러 지점의 가장 큰 특징은 발력의 합력이 수직력이죠. 바닥면과 직각이죠. 직각. 꼭 기억하세요. 하나 더. 초급자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 이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힌지가 이렇게 있으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무관합니다. 다 똑같아. 방향성이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리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관합니다. 오직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어떤 지점만 방향성을 갖고 있다? 롤러 지점만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쭉 넘어가서 9번 볼까요? 흔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9번 정도 문제 풀 정도라면 9급의 대다수 기본 문제는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적 부등식 차수 식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쓰지 않아도 될까요? 외적. 자, 미지발력수 힌지 2개. 얘는 뭘까? 떨어져 있는 건 롤러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힌지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무슨 지점이다? 롤러 지점이다. 발력이 합력이 바닥과 뭐다? 직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 반력수는 2, 3, 4니까 4개에서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는 항상 몇 개다? 3개. 그러면 플러스 1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내적 보도록 할까요? 폐합수. 폐합수 곱하기 3차라고 했는데 폐합 한 개마다 3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합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합수 4개에다가 하나당 3차. 마이너스 구성력의 지수 내부인지가 있는 그곳에서 3군데 있네. 그죠? 잘라서 매달린 부재에서 부재수 빼기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몇 개 매달렸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매달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빼기라면 3. 마찬가지 방법하면 뭐 똑같으니까 빼기 2. 합치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럼 계산하면 3, 4, 12, 7 빼지면 얼마다? 5차. 최종 결과는 1 더하기 5니까 총은 몇 차가 정답이에요? 6차 부정정 구조물이 됩니다. 답은 1번인데 원래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왜 오류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잘라서 제가 한번 떼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을 뗐어요. 뗐다라고 하면 맞나요? 아, 힌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롤러 지점이잖아. 반력의 합력이 바닥과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직각. 그러니까 얘가 상향일 수도 있고 하향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바닥면과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수평력을 밀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가 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 없죠. 밀면 그냥 밀려버리잖아.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다? 불안정. 좀 어려운 얘기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형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판별 결과는 구조물의 안정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 불안정 상태가 나오는데 그러한 불안정 상태는 이미 문제 유형에서 C형과 D형을 넘어가고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야. 라이트에서부터 그 부분을 짚지 않거든요. 근데 한 문제 이게 좀 겹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깔끔하게 가볍게 라이트에 유출해서 기억한다고 하면 불안정 상태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본 판별 문제 집중해서 잘 풀 생각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빨리빨리 문제 읽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시야 넓혀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21년도 지방지 구급 문제입니다. 보정전 초수의 총 합을 묻고 있는 거죠. 물론 구하는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공통된 특징을 봤더니 연속 보고 폐합이 있어요? 없어요? 이 폐합이 없죠. 그러니까 외적 전원 차수에다가 내부인지가 있는 곳에서 구성력 해지수만 빼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될까? 자, 외적 전원 차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롤러니까 하나, 둘, 여긴 3개니까 합치면 얼마야? 5개에서 평면상의 평형 방식 3 빼서 이렇게 2차로 봐도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 고정단은 이미 정정이잖아. 외적 정정은 고정 지점이거나 왜냐면 고정단 자체가 3개짜리니까 평형 방정식수랑 소거돼 버리겠죠. 아니면 단순 지지, 힌지 롤러거나 그러면 그냥 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말은 복잡한데 얘가 평형 방식 3개랑 이랑 퉁 그럼 몇 개만 남는 거예요? 2개만 남는 거니까 플러스 2차. 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성력 해제수도 없고 폐합도 없으니까 정정. 그러니까 총 몇 차다? 총 2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 써보도록 할까요? 응? 자, 3개, 2개, 3개니까 3개, 2개, 3개 하면 얼마입니까? 8개에서 평면상의 평형 방식 3개 빼주면 플러스 뭐다? 5차. 그런데 아까처럼 고정단은 제가 뭐 둘째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평형 방식 3개랑 소거해버리면 힌지 고정이니까 그냥 한 번에 5차 이렇게 볼 수 있죠. 내적은 뭘까요? 폐합은 없고 여기서 부재수가 2개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내적은 마이너스
1차. 합치면 총 몇 차다? 4차. 마찬가지로 2개, 1개, 1개, 1개 다 합치면 몇 개? 2, 3, 5인가요? 평면상의 평면에서 3개 빼주면 플러스 2차. 아, 외적은 아니면 단순지지 힌지 롤러 평형방식수 3개랑 퉁 2개 남아있으니까 플러스 2차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내적은 폐합수 없으니까 여기서만 빼주면 되겠죠. 빼기 얼마? 1. 부재수 2개에다가 부재수 빼기 1이니까 1 빼기 1차. 합치면 몇 차다? 총 1차.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럼 정답은 2차 더하기 4차 더하기 1차니까 얼마다? 7차죠, 7차. 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간단한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전 차수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크기 순서로 얘기를 해라. 아니면 설명 문제 누렇게 틀어서 이따 이어서 풀게 될 문제 11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명 문제 스타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익숙하라는 얘기고 특히 비전공자, 초급자분들 때문에 한국에 문과 하시는 분들 어려운 문제 아니야. 좀 미안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칠판 치우고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아있는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두 문제는 11번과 각각 12번입니다. 두 문제를 먼저 비교해보면 상당히 닮아있다고 확인이 되죠. 보시면 11번은 21년도 국가 7급 문제고 12번은 21년도 지방기 9급 문제인데 시험 연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더 먼저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게 유행이 3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9급, 7급이라고 해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7급 문제를 빼고 풀어야지 뭐 C형은 빼고 풀어야지 D형은 빼고 풀어야지 뭐 다 좋은데 제가 문제 유형 A형, B형, C형, D형에서 A, B로 나눈 것은 가능하면 특히 A형은 반드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7급, 뭐 국회 사무처, 뭐 서울교육청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딱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21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보시면 설명 문제예요. 읽어보면 총 부정적 차수, 그러니까 전체 구조물의 부정적 차수 합을 묻기도 하고 각각의 부정적 차수나 순서를 묻기도 합니다. 결국 4개의 구조물의 부정적 차수를 전부 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외적. 제가 아까 퉁치는 방법 써보도록 할까요? 평면상의 평형 방정식수는 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미지 반력수에서 빼줘야 되는데 미리 빼주면 좋겠죠. 고정단 같은 건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외적은 0, 정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내적 보시면 폐합 있어요? 폐합도 없고 그 다음에 구속력 해제도 없죠. 내부인지도 없죠. 그 얘기는 뭐다? 내적도 뭐다? 정정. 총 부정전 차수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겁니까? 총 부정 차수도 0. 정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외적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고정단 하나 퉁 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남아있는 거 고정단 2개니까 3차, 6차 2개니까 3, 3, 6이 되는 거죠. 외적 6차가 되는 거고. 내적 폐합 있나요? 폐합도 없고 마찬가지로 내부인지도 있어요? 없어요? 내부인지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내적은 뭐다? 0, 정정. 합치면 총 몇 차 부정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6차가 되는 거죠. C부터 D는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게 생겨 있죠. 어떤 부분이 비슷하면 달라요? 전반적인 형태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외적 부정처럼 똑같지만 내부인지의 위치가 약간 다르죠. 외적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빠르게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퉁 2개니까 플러스 6차. 폐합은 있어요? 없어요? 폐합은 없죠. 내부인지가 있는 곳은 이 부분이고 매달린 부재수에서 빼기 1을 주면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1차. 총 부정차 차수는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5차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게 다른가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퉁 3, 6이니까 플러스 6차. 동일하게 폐합은 있다 없다? 폐합은 없고
구성력의 실수 내부인지가 있는 곳에서 부재를 잘라서 보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부재가 몇 개 매달려 있어요? 3개 매달려 있으니까 부재수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차. 그래서 마이너스 2차. 토탈 결과는 합치면 되니까 플러스 4차가 되는 거죠. 보기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전체 총 부정적 차수의 합은 15차 맞죠? 0, 5, 6, 4니까 15. 보기 1번은 맞고요. 보기 2번. 보시면 정정 구조물 없다라 나와 있는데 이미 A번이 그림 A가 정정 구조물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부정적 차수의 크기 순서 뭐 이런 거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보기 4번. 가장 큰 구조물과 가장 작은 구조물은 0 정정으로 봐야겠죠. 이 둘의 차는 6차가 됩니다. 보기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에 3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24, 23, 22까지는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 좋지만 최근 문제 근거해서 자꾸 풀어보시고 중간중간 강사는 또 이게 복고가 있거든요. 복고 문제. 유행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떤 대표성을 뗀 문제는 제가 수업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 대비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좋은 결과 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게 문제 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부정차수 한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서술 형태로 문제를 만들려고 끈 거죠. 누가 봐도 보기 끌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뭘 묻고 있냐면 질문을 좀 바꿨죠.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부정적 차수가 다른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딱 봐도 답이 보이는데 나는. 왜 답이 보여요? 외적 부정적 차수와 내적 부정적 차수를 구할 때는 외적은 결국 지점의 종류와 개수, 내적은 폐합과 내부인지만 보면 되는데 우선 이 두 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 폐합 없잖아요. 외적만 본다라고 하면 얘 외적 몇 차예요? 하나 퉁 3차. 얘는 하나 퉁 몇 차예요? 6차. 얘도 마찬가지네. 하나 퉁. 얘가 모양과 상관없다고. 두 개니까 몇 차다 해도 6차. 아니 그러면 얘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얘가 정답이겠죠. 다른 하나니까. 누가 봐도 셋만 봐도 2대 1이잖아. 제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해보면 내적은 폐합이 있어요? 없어요? 폐합? 마찬가지로 없고. 구성해질 수도 없죠? 내부인지도 없고. 그러니까 됐죠? 0. 정정. 합치면 몇 차다 얘는? 3차. 이 정도는 바로 보여야 돼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로 폐합도 없고 내부인지 없으니까 뭐다? 0. 정정.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예요? 순서로 바꿔서 보기 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0, 정정. 이유는 폐합도 없고 내부인지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결과가 얼마가 되냐? 6차. 자, 얘 보도록 할까요? 퉁 플러스 3차. 폐합이 하나 있네요. 1 곱하기 3차. 마이너스 구성력의 개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부인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다? 3차. 합산된 결과는 3 더하기 3이니까 얼마? 6차. 이런 거죠. 어떠셨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 응용역학 라이트 1강입니다. 전체 18강 중에 벌써 한 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론 들어보시고 가물가물하잖아. 아니면 뭐 기억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고 뒤에 가면 제가 여러 가지 뭐 꿀팁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취합해서 무조건 꽈락 피하고 여러분이 목표 원하는 점수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졸지 마. 집중하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따가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